아이폰 17 배터리 직접 돌려보니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6, 갤럭시 S25, 폴드 플립 7까지 총 13대의 배터리 성능을 비교해보았는데요. 영상 시청, SNS, 촬영, 게임까지 실제 사용하는 4가지 환경에서 배터리 효율과 발열 차이를 모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 좋아하는 채널의 영상을 응원하는 하이프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펙상의 배터리 용량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에어를 제외하면 전작이 16 대비 일반 4%, 프로 11%, 프로맥스 3% 정도 더 커졌는데요. 13대 전체 중에서는 갤럭시 S25 울트라가 5000mAh로 가장 컸고요. 아이폰 에어가 3036mAh로 가장 작았습니다. 다만 스펙이 실제 성능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시작 전 모든 기기는 100% 충전을 해두었고요. 디스플레이는 모두 최대 밝기로 맞추었습니다. 주사율은 60Hz까지만 지원하는 아이폰 16 일반 라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120Hz로 설정했고요. 데이터는 와이파이만 켜고 비행기 모드로 통일했습니다. 테스트는 배터리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4K 영상 재생과 SNS 각 2시간씩, 배터리 소모가 큰 영상 촬영과 고사양 게임은 각 1시간씩 진행했고요. 각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배터리 잔량과 발열을 체크했습니다. 먼저 유튜브 4K 영상을 2시간 동안 시청했어요. 영상 시청은 변수가 적은 작업이라 각 기종 간의 배터리 효율 차이를 가장 깔끔하게 볼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가장 배터리를 적게 쓴 건 아이폰 16 프로맥스와 17 프로맥스였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시청했음에도 18%밖에 소모되지 않았어요. 반면 갤럭시 플립 7, 폴드 7과 S25 일반은 약 30%가량 소모되었습니다. 아이폰 17은 전체적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했는데요. 전작과 비교해보면 일반 모델은 25%에서 21%, 프로 모델은 26%에서 21%로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을 2시간 동안 사용해서 소모량을 보려고 했는데요. 갤럭시 OS 업데이트가 되면서 탐색 탭 미리 보기 영상, 자동 재생이 지원되지 않아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네이버 클립으로 변경했습니다. 네이버 클립은 인기 탭을 10분 주기로 새로 고침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에서 20% 정도만 소모되고 유튜브 4K 영상 재생 때보다는 배터리 소모가 줄었는데요. 영상 시청 시에는 아이폰의 효율이 좋았던 반면 쇼폼 피드 탐색에서는 갤럭시의 배터리 소모가 더 적었습니다. 13개 제품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좋았던 건 갤럭시 S25 플러스와 울트라가 11%, 반대로 가장 많이 소모한 건 아이폰 16 프로가 21%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잔량은 1위 17 프로맥스, 2위 16 프로맥스, 3위 17 일반과 프로입니다.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로 4K 60프레임 영상을 1시간 촬영했습니다. 여행이나 브이로그를 찍을 때처럼 실제 사용에서 가장 배터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환경 중 하나입니다. 이전 테스트와 달리 1시간만 사용했음에도 배터리 소모량이 확 커졌는데요. 아이폰 16 일반, 17 프로맥스, 갤럭시 S25 플러스와 울트라, 폴드 7은 20%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16 일반 모델은 영상 처리 과정이 단순해서 체급 대비 효율이 잘 나왔고요. 프로맥스나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커서 상대적으로 잘 버틴 것으로 보였어요. 반면 아이폰 16 프로는 32%나 줄어들고 가장 빨리 닳았는데요. 프로 라인은 영상 처리 성능은 강력하지만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크지 않아 소모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테스트 시작부터 5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누적 잔량 순위도 보면요. 1위는 여전히 아이폰 17 프로 맥스, 2위로 갤럭시 S25 플러스와 울트라가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환경을 만들어주는 3D 마크 테스트를 1시간 동안 진행했어요. 원신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렸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테스트 중 가장 많은 배터리 소모가 일어났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낮아진 시점이라 기기에 따라 전력 관리 방식이 달라서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배터리 소모가 적은 모델은 플립 7이었고요. 16 프로와 S25 일반 모델은 1시간에 버티지 못하고 방전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기기의 배터리가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방전될 때까지 3D 마크 테스트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오래 버틴 건 아이폰 17 프로맥스로 7시간 13분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는 갤럭시 S25 플러스와 울트라로 약 7시간을 버텼습니다. 가장 짧았던 건 아이폰 16 프로와 갤럭시 S25 일반 모델로 6시간 정도에 멈췄어요. 종합해보면 아이폰 17 시리즈는 전작 16보다 확실히 개선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프로 라인의 개선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경쟁 플래그십과 비교해도 가장 긴 사용시간을 기록하면서요. 배터리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새롭게 출시된 에어는 작은 용량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의외로 잘 버티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배터리 효율만큼 중요한 게 발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선 각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제품 표면 온도를 직접 측정해 발열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24도에서 25도로 일정하게 유지했고 시작 시 각 제품 온도는 대부분 27도에서 29도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과 네이버 클립 같은 가벼운 작업에서는 대부분 30도 초중반 수준에 머물러 발열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제품 간 체감 차이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카메라도 4K 영상을 1시간 촬영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대부분 40도를 넘겼고 특히 갤럭시 플립 7은 50도까지 치솟으며 확실히 발열이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유일하게 40도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게임 환경에서는 발열이 가장 심했습니다. 대부분 42도에서 46도 사이에 분포했는데요. 아이폰 16 전 모델이 46도 정도로 가장 발열이 심했고요. 폴드 7과 17 프로 맥스가 40도 초반으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이폰 17 시리즈는 전작 16보다 발열이 확실히 개선되었어요. 특히 프로 라인에서는 이전 세대에서 지적받던 과열 문제가 크게 줄었는데요. 17 프로 라인부터 새로 적응된 베이퍼 챔버 냉각 구조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배터리 효율과 발열 모두 갤럭시와 비교해도 최상위권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는데요. 현 시점 가장 완성도 높은 스마트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결과가 실제 사용에서는 또 어떻게 체감될지 저희가 준비한 실사용 테스트 영상에서 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교해보고 싶은 테스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단통법 폐지에 맞춰 휴대폰 바꾸시려는 분들, 저희 아정당은 영원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인터넷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혜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